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모습은 이런 상태죠. 다이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밀란의 쓰리톱이 중미들을 잡아줄 수 있었고, 따라서 밀란의 투중미는 공격진인 손흥민한테 가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손흥민한테 전혀 공간이 나질 않았다. 안녕하세요. 축구 보는 기자 축복입니다. 토트넘이 AC 밀란에게 0대1 패배를 당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공격이 답답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격진 폼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근본적인 부분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슈팅을 누가 얼마나 때렸는지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3톱 중에서 슈팅을 때린 건 교체 투입된 히샬리송을 포함해서 총 3회밖에 없습니다. 최다 슈팅자는 다이어인데 4회 모두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때린 거예요. 따라서 거꾸로 보면 토트넘의 공격진은 슈팅을 할 기회 자체가 너무 적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슈팅 기회가 적었냐? 상대가 이들에게 공간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공간이 나질 않았냐? 그건 토트넘이 후방에서 상대의 수비 구조를 흔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경기 장면을 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르가 손흥민에게 볼을 투입하는 장면이에요. 패스길 사이에 선수 하나가 있었음에도 볼 투입에 성공한 것 자체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정작 볼을 받는 손흥민의 상황을 보면 어떻죠? 주변에 3명이나 달라붙을 수 있어요. 뒤에 본래 마크맨인 센터백이 있고 앞에 2명의 중미가 싸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당연히 손흥민으로부터 뭔가를 만들어내기는 아주 힘듭니다. 그렇다면 밀란이 어떻게 3명이나 손흥민한테 붙을 수 있었냐? 그 해답은 토트넘의 투중미를 밀란에 누가 맡고 있는지에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밀란의 최전방 선수들이 잡고 있는 중이에요. 따라서 밀란의 중미들은 조금 더 아래에 위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둘이 토트넘의 공격진을 잡아줄 수 있었고, 따라서 손흥민은 본래 마크맨인 센터백에 더해서 총 3명이나 되는 선수에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중미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면 되겠죠. 그렇다면 이 중미들은 어떻게 치울 수 있냐? 토트넘의 중미들이 이렇게 올라오면 됩니다. 그러면 중앙 미드필더들끼리 서로 마크맨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을 잡아주긴 힘들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중앙 미드필더들이 여기로 올라오려면 결국 센터백이 이 정도 위치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밀란의 3톱이 센터백을 보느라 여기에 묶이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지금 토트넘의 모습은 이런 상태죠. 다이어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밀란의 3톱이 중미들을 잡아줄 수 있었고, 따라서 밀란의 투중미는 공격진인 손흥민한테 가담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손흥민한테 전혀 공간이 나질 않았다. 이건 뭐 비단 손흥민한테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케인한테 볼이 간 상황인데요. 본래 케인의 전술적 마크맨인 센터백이 앞을 막고 있고 그 뒤에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함께 붙는 중이죠. 아까 손흥민과 달리 몸 방향을 앞으로 향한 상태에서 볼을 받았다는 점에서 상황이 조금 더 낫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대3인 점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전개하기가 아주 힘든 그림이에요. 그렇다고 다른 공격진한테 마크맨이 떨어진 것도 아니죠. 죄다 최소 하나씩은 붙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밀란의 중미들이 토트넘의 공격진을 잡는 것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공격진의 폼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3명이나 붙어도 풀어서 나오는 모습이 종종 보이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비록 이 패스가 성공이 되지는 않았지만 3대1 상황을 이겨내고 투입했다는 점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케인이 엄청나게 잘해서 그런 거지 전술적으로 뭔가 이런 패스 능력을 발휘할 공간이나 여유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공격진이 3대1로 붙는 건 아니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로메로한테 공격진 하나가 붙은 상황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최소한 토트넘의 공격진에게 2대1 구도는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클루셰브스키한테 볼이 갔는데 얘의 전술적 마크맨인 센터백이 뒤에서 붙고 그보다 앞에 있는 중미 하나가 바로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당연히 3대1보단 좀 낫지만 2대1도 어렵긴 매한가지죠. 이렇게 손흥민과 페리시치의 위치가 순간적으로 바뀌어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공격진 중에서 볼을 받은 놈한테 센터백 플러스 중미 하나로 붙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교체로 들어온 히샬리송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시면 전술적 마크맨인 센터백이 뒤에서 따라 붙었는데 그 옆에 중미도 하나 있죠. 그래서 개인 능력으로 마크맨인 센터백은 벗겨낼 수 있었지만 바로 옆에서 커버를 들어온 중미에 의해서 볼을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히샬리송이 컨트롤을 잘못한 탓이냐?
저는 그보단 애초에 2대1로 상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재 토트넘의 구조와 후방 선수들의 지원 부족이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오늘 손흥민의 히트맵도 하나의 화제가 되고 있죠. 솔직히 히트맵만 보면 공격수라고 생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단 가장 진하게 표시된 게 왼쪽 아래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결국 아까 얘기 드렸던 것의 연장선상이에요. 중미들이 올라오지 못하니까 전개를 돕기 위해서 공격진이 내려가야 하고, 그것이 왼쪽에서 손흥민이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와서 볼을 받았다고 해도 직후에 여러 명에게 압박당하기 때문에 여전히 전개는 제대로 이루어지질 못하고 있죠.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후방에서 조금 더 공격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어요.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공격 시의 센터백은 최초의 공격수입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잖아요. 토트넘은 공격의 시작 부분을 조금 더 제대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 매번 나오는 말이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